안녕하십니까. 요즘 마트에 다녀보면 김장용품들, 김장 재료들 막 널어두고 판매하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김장하는 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김장철이라는 인지를 잘 안 하고 사는데 이런 걸 계기로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김장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수육, 보쌈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할 요리는 수육 그리고 겉절이 하려 합니다. 그리고 수육이라는 요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고기는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510g에 513g, 두덩이에서 1023g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육을 할 때 잡내를 잡아줄 양파 반쪽 78g, 대파는 42g 준비했고요. 마늘은 26g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된장 34g이고요. 된장 특유의 향과 성분으로 잡내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4가지 재료들은 수육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죠. 추가적으로 특별한 맛을 넣고 싶은 게 아닌 이상 이 4가지 재료면 잡내가 충분히 잡힐 겁니다. 양파는 꼬다리만 따가지고 그대로 넣을 거예요. 마늘은 이제 편썰기를 해가지고 저번 알리오 올리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알리신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볼 겁니다. 추가적인 작업 없이 재료를 넣고 그대로 고기가 물에 잠길 정도만 해서 물을 넣고 이대로 그냥 끓일 겁니다. 이대로 끓이면 불안해하실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핏물은 따로 안 빼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핏물은 따로 빼지 않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 작업이라는 게 요즘엔 더욱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핏물을 빼는 이유가 돼지고기의 잡내를 빼기 위한 것이 주 요인이잖아요. 요즘은 도축 과정 중 방열이 워낙 잘 되어 있고 도축 과정 중에서 이런 피로 인한 잡내들이 발생할 이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찬물에 담가뒀을 때 빠져나오는 붉은 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핏물이 아니라 고기 내부의 미오글로빈이 물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미오글로빈이란 근육 조직 내에서 산소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이 미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과 같이 철분에 산소가 결합되면 붉은 빛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피물로 착각하게 되는 요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물에 담가두면 고기 내의 육즙이나 미오글로빈들이 빠져나와서 맛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는 작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다면 고기를 삶으면서 주변에 생기는 거품 정도만 걷어내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정말 신선한 고기면 별다른 잡내 제거조차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의 잡내는 보관이 오래되면서 고기의 단백질들이 분해되고 지방산들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성분들에 의해서 나는 것이거든요. 잡내가 나기 시작한 오래된 고기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양파, 대파, 마늘, 부추 이런 식물들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양파, 대파, 마늘, 부추 이런 식물들은 다 알리움이라고 하는 부추독 식물들에 속해 있습니다. 부추독 식물들에 속해 있는 식물들이 향이 강하고 디알릴설파이드 등 잡내 제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있어서 잡내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를 했는데 어중간한 지식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제가 잘못된 지식을 전달드릴까봐 걱정돼서 그냥 부추독 식물들이 잡내 제거에 효과적이다 라고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를 삶을 겁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삶고 싶을 때는 온도에 제일 신경 써줘야 해요. 고기 내부의 단백질은 변성되면서 처음엔 부드러워지다가 고온이 되면 단단해지기도 하고 단백질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거나 빠져나가게 돼서 고기가 퍽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콜라겐, 고기 내의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다량 존재하는데 이 콜라겐을 70도 근처에서 녹아서 젤라틴화가 진행되고 젤라틴화가 진행되면 고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조리하는 방법이 수비드죠. 수비드 머신이 있다면 더욱 저온으로 장기간 조리해서 더욱 부드러운 고기가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수비드 머신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정용 조리기구로 조리해야 되니까 탐침 온도계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콜라겐이 녹으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가열해서 중심부 온도가 80도 이상이 될 때까지 가열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온도도 100도가 넘으면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물 온도를 100도를 넘지 않도록 해서 가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겉절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 마트에서 산 1,500원짜리 알배기 배추고요. 요즘 배추 가격 비싼데 이렇게 저렴한 게 있길래 냉큼 집어왔습니다. 밑동 잘라가지고 잎을 다 떼주시고요. 세로로 쭉쭉 잘라가지고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절여줄 거예요. 소금을 1스푼만 했고요. 16g 사용했습니다. 배추가 다 잘 절여지도록 물 안에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배추가 절여지는 사이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양파는 아까 썼던 양파의 나머지 반쪽 98g 준비했고요. 마늘 2큰술 57g, 설탕은 3큰술 44g, 고춧가루는 6큰술에서 46g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물엿 3큰술 41g입니다. 미원도 1큰술 11g 준비할 거고요.
대파는 78g 들어갔습니다. 잘 갈릴 수 있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안에 다 넣어주고 양파도 잘라줍니다. 참치액젓은 3큰술 45ml 들어가고요. 출력 가려줄 밥 122g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잘 갈아주시면은 양념종이 됩니다. 여러 번 갈아서 곱게 갈아질 때까지 갈아주세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양념장을 큰 그릇에 담아주시고 아까 소금에 절여놨던 배추를 싹 넣고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배추량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볼 하나로 하려 했는데 볼 2개에 나눠가지고 버무렸습니다. 버무리다 보면 붓기가 줄어들어서 2볼에 있던 거를 하나로 다시 합쳐줬습니다. 이 겉절이 레시피 진짜 맛있습니다. 칼국수랑 먹어도 괜찮고 보쌈이랑 먹어도 괜찮고 밥이랑 먹어도 괜찮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는 거 추천드릴 정도로 맛있는 레시피라서 한번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고기를 꺼내와서 중심부 온도를 재보니까 90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했던 온도는 80도에서 90도 사이로 원했었는데 이게 겉절이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고기가 생각보다 빨리 익었더라고요. 그래도 고기 썰 때 고기 모양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단면이 야들야들해 보이면은 성공이에요. 고기 내부 수분이 너무 날아가면 고기가 푸석푸석해지면서 특히 뒷다리살 같은 부위는 자르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면이 무너지지도 않고 깔끔하게 부드럽게 잘리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게 삶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다리살이 아니라 삼겹살이나 목살같이 더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로 하면 더욱 맛있는 수육이 됐을 것 같은데요. 겉절이랑 함께 먹었는데 뒷다리살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김장은 못하더라도 겉절이 한번 담가서 수육 한번 삶아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사용한 재료비는 수육은 8,730.83원, 겉절이는 3,882.68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용한 재료는 뒤쪽을 참고해주세요.